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2일 오후 4시 18분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사회부 기자 생활을 한 덕분에 이 마약 사건 수사를 제가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약이라고 하면 주로 히로뽕입니다. 히로뽕, 학명으로는 메스암페타민입니다. 부산이 이 히로뽕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히로뽕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수출하고 또 소량은 한국에서 퍼뜨리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이 히로뽕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이 코리안 커넥션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요. 프렌치 커넥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헤로인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 코리안 커넥션은 히로뽕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범죄 조직 간의 연계인데, 그걸 책으로도 쓴 적이 있고, 그걸 또 신성일 씨가 영화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코리안 커넥션.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이 마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 우리 경찰, 검찰, 특히 검찰이 잘 해가지고 마약 사건을 줄이고 한국은 세계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이면서도 마약 확산을 막은 나라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을 세운 데는 검사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 수사로 이름을 날린 검사 중에 전 국무총리 정홍원 검사도 있고, 또 1990년대에 대검에 마약과를 신설했을 때 초대 마약과장을 했던 유창종, 나중에 검사장까지 오르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 검사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마약 범죄를 통제한 성공국가로 되었습니다. 이 마약이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은 반드시 조직폭력과 연계가 됩니다. 조직폭력은 마약을 팔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이 마약 범죄와 조직 범죄가 연결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러나 경찰, 검찰이 옛날부터 이 조직 범죄를 단속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조폭 영화가 과장을 해서 그렇지, 이 경찰관이나 검사가 조직 폭력배들에게 매수되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폭력도 다스리고 따라서 마약도 다스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미에 가보면은 완전히 조직 폭력이 마약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콜롬비아나 이런 몇 개 나라에는 일종의 준군사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금 요사이 보니까 갑자기 이 마약 사건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약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 부서 복원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방금 조선닷컴이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특수수사와 마약, 조직 범죄 수사를 한꺼번에 맡고 있는 대검찰청의 반부패 그리고 강력부를 재편해가지고 마약 사건과 강력 수사를 전담하는 마약 강력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수사 역량 강화 방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마약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직 범죄 및 마약 범죄를 수사하던 대검찰청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하고 마약 부서와 조직 범죄 부서도 마약 조직 범죄과 한계로 축소한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 조직 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다른데도 한 부서가 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작년 마약 범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고 올해 들어와서 1월에서 2월 사이 마약 사범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2.4%가 늘어가지고 벌써 2,6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 장관은 해당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지금 막지 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 막지 못하면 우리 모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의 부서 재편은 입법사항이 아니어서 장관의 지시만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도대체 검찰들은 마약 수사하지 말라고 한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정원들은 간첩 수사하지 말라고 그러고 검찰은 마약 수사하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그 경찰이 하면 되지. 그런데 이게 수사가 그런 게 아닙니다. 마약 수사 그리고 이 간첩 수사는 오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료의 축적이 있어야 되고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약 수사, 간첩 수사는 수사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간첩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국정원의 수사관이 10년 동안 음지에서 활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전화 감청하고 또는 자료를 뒤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간첩 수사에 투입되는 인력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은 비효율적인 게 아니죠. 간첩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비효율성을 감당하고라도 간첩 수사는 해야 되는데 이 마약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수사는 무슨 국제성이 있습니다. 마약이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우선 돈이 많아요. 마약의 이 유혹은 뭐냐 하면은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그 폭리가 수천 배 이렇게 됩니다. 저 생산지에서 유통하는 걸 비교하면 수천 배가 아닙니다. 수만 배가 됩니다. 대불안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마피아에서도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는 비록 조폭이지만은 마약에는 손 안 댄다는 쪽이 있고 마약에 손 댄다는 쪽이 있는데 지금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일본도 이 마약 범죄로부터는 상당히 좀 벗어나 있는 상당히 성적이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조폭이 인원수로 한 10만 명 됩니다. 야쿠자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회사를 차려놓고 간판 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야쿠자 속에 마약이 히로뽕입니다. 히로뽕이 들어가가지고 일본의 야쿠자 세계도 양분이 되었습니다. 히로뽕 하는 쪽과 안 하는 쪽. 자,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이 손을 대지 않으면은 마약 수사를 여기서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은 조폭이 많이 생길 겁니다. 통리가 있으면은 조폭이 생깁니다. 조폭과 마약이 연결되는 순간 그럼 통제 불가능한 쪽으로 가는데 요걸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의 야쿠자와 일본의 정치인들이 엮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정치 자금을 주니까 그러면 더 골치가 아파집니다. 한국도 말하자면은 조폭과 마약 사범 뒤에 어떤 정치 세력이 연결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남미형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우선 수사를 하기 위해서 대검의 마약 강력부를 만들어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타이밍을 잘 잡은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된 이
이 희한한 사건, 마약 음료 사건, 이것도 보니까 중국과 연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 히로뽕과 우유를 섞어가지고 무슨 약인 것처럼 먹게 해놓고는 그 먹은 학생 부모한테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아들이 마약을 먹었다. 돈 안 주면은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신종 마약 범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는 자들이 바로 이 마약 조폭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이 한동훈 장관의 신속한 마약 강력부 설치 결단이 한국의 이 미래의 악몽을 미리 제거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